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요순 사건 재심 선고와 관련해서 방금 양창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 선고로 요순 사건 관련 희생자의 진실이 규명된 것은 아닌 만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 이 시간에는 요순 사건 재심 재판 무죄 판결이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 또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요순 사건 재심 대책위원회 박병섭 공동위원장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재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방청하셨죠? 예, 방청했습니다. 예. 사실 재심 개시 이후 계속 공판마다 계속 다녔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이번 선고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좀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처음에 재심 개시가 된 것도 조금 전에 양 기자님이 잘 요약해 줬지만 거의 7년 훨씬 넘게 거의 8년 가까이 돼서야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29일 날 첫 공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좀 한참 작년 4월 20일 말씀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7차례 하면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이 재심이 이제 사형 집행 이후에 7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역사적 의미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순 제11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 규명의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예전에 예. 과거사 준비위원회가 좀 시도하다가 중단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 중단되었던 진실규명 작업이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현행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 이런 점에 대단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예. 재판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예.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유족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국가의 소리였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현장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에 유족들은 좀 자기들의 일인 양 그렇게 함께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예. 바로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여주는 건데 그동안 여순 11구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었거든요. 국민을 예. 적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점에서 어저께 재판은 큰 의미를 지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4.3 같은 경우는 대통령까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죠. 예, 그랬죠. 예. 어쨌든 이 지금 요순 사건과 관련해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오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재심 재판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반응이 생각만큼 뜨겁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약간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 현장에서 봤던 그것은 좀 달랐거든요. 예. 물론 사실 연순 11구가 하도 오래전 72년 전의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받아들이는 감이 좀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건너면 우리 순천에서는 여순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그 현장에도 유족들뿐만 아니라 어저께 시민 사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예. 특히 또 시의원은 물론 또 도의원들도 어저께 아주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지역의 문제로 지역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뭘까요? 3월 21일 날 작년이죠. 예. 재심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작성한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예. 근데 너무도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당시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율법적인 예.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하는 그 기능이 피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억울함을 덜어주고 또 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중한 책무다. 이렇게 법 체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예. 국가로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 바로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들이 하급심을 진행하는데 크게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하면서 큰 기준들이 좀 설정이 됐었다 예. 이 말씀이신가요? 어제 전 그 표현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순 사건 이것을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폭력이었다. 이 판결문의 예, 지금 예. 내용 가운데 예, 예, 일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자구 해석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법이랄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판결문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그동안 이제 재심 재판과 관련해서 여순 사건 재심 대책위를 구성하고 또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3분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예.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죄를 덮어 씌워서 한 거예요. 어느 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빨갱이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여놓고 빨갱이로 만들었다. 얼마나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일은 아니다. 더구나 또 2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한 분 중심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한 분의 억울한 누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온 사람들의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재판부와 그리고 또 검찰 쪽에서는 이제 제주도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만 돼도 이것은 배상도 받아낼 수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거의 뭐 무죄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또 심지어 원고 측 변호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구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식으로 국가의 당시 실책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하려면 무죄 판결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부나 검사가 갖고 있지 못하는 각종 자료를 전문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판부와 그리고 검찰 쪽에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요수 순천 이 전남 동부 지역 사이를 벗어나면은 요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중간에 이제 반란이라는 어떤 그런 수식어로서 이렇게 사건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도올 김영옥 쌤께서 예. 너무 몰랐다. 그 진실을 알고 자기부터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사실 지역에서조차 어르신들은 여순 사건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예. 여순 반란 때 어쨌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잡수시거든요. 예. 제가 구술 수집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순 항쟁이다. 또 여순 민중항쟁이다. 뭐 예. 군민항쟁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족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유족들은 단순히 국가에서 억울하게 희생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우리 부모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냐라고 예. 하면서 유족회 이름도 그 이전에 여순 사건 유족회에서 여순 항쟁 유족회 이런 식으로까지 바꿔 부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시에 역사관 개설 요구를 하면서도 항쟁을 고집을 하니까 또 시에서도 이를 또 받아들여서 여순 항쟁 이렇게 했고 특히 작년에 도지사가 온 추념식에서도 예. 도지사가 여순 항쟁 유족들에게 어찌고 저찌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다르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순 사건에 네. 대한 인식들도 네.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예. 있고 그리고 이번 판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훨씬 큰 그렇죠. 반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누명을 벗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데 예.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반란 그런 참 이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안고 살아왔던 그분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로서는 아주 대단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특별법 제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설사 이제 막판에 속 차리고 법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바로잡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만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음 국회로 넘겨서 예.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특히 여순 11구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지역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주 4.3이 특별법을 추진할 때 이때 같이 묶여서 했더라면 훨씬 바람직할 텐데 지금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면 제대로 된 여순 11구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단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이제 좀 시간이 벌써 예. 끝낼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여순 11구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게 바꿔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과거의 그런 굴레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의 좋은 취지를 당시 동포 학살을 명령한 것 예. 그것이 불법이지 거기에 한거한 것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이제 자긍심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이제 당당하게 예. 해석을 하면서 생태 수도만이 아니라 순천이 예. 평화 인권의 보루인 공간으로서 달리 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순 사건 재심대책위원회 박병섭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